자,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문제 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인데요. 자, 이 문제에 한정하여 파도상에는 음식점만을 영위하는 법인기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식점 법인의 경우에는 우리 의제매입세 공제율이 106분의 6입니다. 자, 그거를 기억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문제였죠. 자, 1기 확정 신고 기간 4월에서 6월이에요. 자, 밑에 보니까 지금 4월부터 6월까지 면세 농수산물의 매입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자, 은성이라는 업체한테 야채를 구입을 했고 계산서를 받았죠. 자, 이거는 당연히 계산서 법정 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의제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고요. 자, 신용카드로 이두식자재에서 구입한 생닭도 가능합니다. 자, 근데 농어민한테 직접 구입한 거는, 어민한테 이렇게 직접 구입한 거는 갈치 구입한 거를 해줄까? 자,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신용카드나 계산서와 같은 법정 증빙이 없다 하더라도 인정을 해주지만 음식점의 경우에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79만 원은 의제매입세액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79만 원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확정 신고할 때는 한도를 적용해 봐야 됩니다. 6개월 동안에 의제매입세액과 관련된 그 매출액의 법인은 50%가 한도죠. 그래서 지금 8천만 원하고 9,500이니까 1억 7,500인가요? 8천만 원 더하기 9,500만 원 하게 되면 1억 7,500에 50% 하게 되면 8,750만 원이 6개월간의 의제매입세액 매입 금액의 최대 한도입니다. 근데 보니까 8천만 원을 넘을 일은 없는 것 같고요. 자, 근데 이 밑에 보니까 3번에 이게 중요한데 1기 예정 때 의제매입세 공제받은 게 7만 5천 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확정 신고를 할 때는 제가 위에다 좀 미리 써놨는데요. 확정 신고를 할 때는 자, 이렇게 하는 거죠. 1기 예정 때는 의제매입 금액, 면세 농산물의 매입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06분의 6이죠. 음식점 법인은. 해서 7만 5천 원을 이렇게 이미 의제매입세 공제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1기 확정 신고를 할 때에는 자, 그래서 이제 확정 신고할 때에는 예정 신고 때 의제매입세 대상 매입 금액을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7만 5천 원의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라고만 되어 있고 이제 의제 매입 금액이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의제 매입세 대상이 되는 매입 금액이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역산해서 이 물음표 금액을 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대로 가면 되는 거죠. 요 물음표 곱하기 6 나누기 106이니까 거꾸로 요 금액을 곱하시고 나눠주시면 돼요. 반대로. 그러면 132만 5천 원이 1기 예정 때에 의제 매입세액 대상이 되는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금액하고 지금 4, 5, 6월 달에 요 금액 102만 원과 183만 원을 더하면 285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포함해서 106분의 6으로 6개월 동안의 의제 매입세 계산을 하고요. 이미 공제받은 7만 5천 원은 이렇게 해서 차감을 하고 나머지 금액만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조금 이해가 되셔야지만 입력할 때 좀 이해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써놓고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열어주신 다음에 자, 파도상의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3회. 자, 부가가치 메뉴에서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자, 여기 있죠? 여기 들어가 주시고요. 자, 문제 보시면은 1기 확정이니까 자,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1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그 다음 F2번 누른 다음에 은성 거 인정 가능하죠? 자, 취득일자가 2025년도 4월 10일입니다. 자,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물품명은 야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량은 250개. 그죠? 그 다음 매입 금액은 102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고 의제 매입세 공제율은 106분의 6.
자, 또 밑에 클릭하신 다음에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입력해야 됩니다. 이두식자재, 취득일자는 2025년도 4월 30일. 자, 신용카드 매입한 거니까 신용카드 매입으로 선택하시고요. 생닭이라고 되어 있고 수량은 300마리. 자, 그리고 183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공제율은 음식점 법인은 106분의 6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음식점 업에서 농업인한테 직접 구입한 거는 증빙이 법정 증빙이 없으면 인정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5월 20일 거 김어부한테 갈치 구입한 거는 입력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완료해 주시고, 자, 확정 신고할 때는 반드시 요 정산을 해 보셔야 되는데, 예정 신고 때 과세 표준이 8,000이에요. 확정 신고 때 과세 표준이 9,500입니다. 자, 그런데 매입액은 4, 5월 달 매입만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정 신고 때 매입을 포함해서 정산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 75,000원을 역산해서 계산하면 132만 5천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 금액을 더해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417만 5천원이었죠. 417만 5천원. 이렇게 해서 금액을 여러분이 계산해서 417만이죠. 417만 5천원이네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금액을 더해서 132만 5천원에서 285만원, 417만 5천원을 입력을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공제 대상 금액 나와 있고 예정신고 때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아까 7만 5천원입니다. 그럼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16만 1,320원 요 금액을 공제받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반드시 꼭 눌러 주셔야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입니다. 문제가 쉽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역산해서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제 실제 기출 문제에서는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해서 이 금액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여기다가 입력을 할 때 요 단기 매입분인 285만 원만 입력을 했어도 정답으로 인정을 해줬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입력하고 요 금액 6만 1,320원으로 입력을 했어도 정답으로 인정을 해줬었습니다. 근데 이제 입력을 할 때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것이 정확히 맞는 것이죠. 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입력을 했을 때 285만 원으로 입력을 했다고 하게 되면 요 금액이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7만 5천 원을 직접 더해서 입력을 했어도 정답으로 인정을 해줬었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23만 6,320원 이렇게 입력을 했어도 정답으로 인정을 해줬다. 그 얘기인데 그렇게까지 또 입력을 하기가 쉽진 않았죠. 그래서 FM대로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417만 5천원 이렇게 해서 FM대로 연습을 하시는 게 당연히 맞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장을 꼭 해주시면 되겠고요. 해답에도 그렇게 제가 명시해 놨으니까 해답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2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생계환서를 받았죠. 종이 생계서 받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고 자, 여러분 우선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라는 것은 이제 기업에서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자산 취득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비 투자 같은 걸 했을 때는 조기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근거 서류로 첨부를 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신용카드로 매입을 했든 자, 이렇게 생계해서 받았는데 자, 이런 승용차 자, 이거 불공제 사유죠.
매입에 불공이 됐든 간에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되는 거는 다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자,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는 제외됩니다. 토지와 관련된 거는 토지는 제외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어, 이 지금 나와 있는 세 건을 전부 다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뭐 신용카드 자료를 받았다. 또 생계와서 받았지만 불공제 사유다. 상관없어요. 이게 토지를 제외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다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입 매수점표를 입력을 잘 하고 분계를 잘 했다면 자동으로 불러오지만 지금 매입 매수점표 입력을 통해서 불러오라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 메뉴 안에 어, 여기 보이시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기간이 문제 보시면은 2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이죠. 자, 그 다음에 10월 4일 거부터 F2번 눌러서 원대 자동차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건 차량 운반구죠. 자, 금액은 3,100만 원에 31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1월 26일 날, 자, 또 아름건설한테 받은 생계안서, 자, 건물 신축 공사비죠. 예, 그래서 그 다음 요거는 건물 구축물과 관련된 거니까 1번으로 선택하시고요. 자, 금액은 5천만 원. 그리고 세액은 500만 원.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나라 포장해서 기계장치 구입한 거. 자, 날짜는 12월 9일이고요. F2번 눌러서 나라 포장이라고 조회하시면 되겠고, 자, 건물 구축물 기계 차량 아니니까 기타로. 그렇죠? 기타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기계네요. 기계면은, 기계장치로 하시는 게 맞겠죠? 예, 기계장치로. 자, 그러면 250만 원하고 25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답에도 그림을 캡처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기 예정신고 기간에 전자신고하는 거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요거 저장 잘 하시고 마무리 하고요. 부가세 신고서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1기 예정신고죠. 그럼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마감이 되어 있는데 데이터 변환을 하게 되면 24년도 거 25년도 변환했을 때 여기 지금 마감이 풀어진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마감을 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감이 시험장에서는 마감되어 있다라고 자료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회했을 때 마감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연습이니까 마감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마감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뜨는데 지금 이렇게 세금계약서, 매입 세금계약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생계약 합계표부터 먼저 마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날짜는 2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로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1기 예정이네요. 1기 예정이니까 1월에서 3월이죠.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여기 마감을 눌러 주시면 마감이 됩니다. 자, 계산서 합계표도 있는지 한번 볼까요? 1월부터 3월. 요건 없네요. 자,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신고서로 오셔서 마감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합계표 마감된 것도 같이 불러옵니다. 그래서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마감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딱 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혹시라도 문제에서 마감을 직접 하라고 하면 제가 지금 알려드린 것처럼 마감을 해서 전자신고를 하시면 되는 건데 시험에선 대부분 마감이 되어 있다라고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신고를 클릭하시고요. 자, 1기 예정이니까 1월에서 3월이죠. 이렇게 들어가시면 아까 마감했던 자료가 나오고 전자 신고에서 제작을 눌러주시고요. 자, 비밀번호는 1234, 1234라고 거기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234, 1234 확인.
확인. 그리고 자, 홈택스 바로 거기 클릭하신 다음에 요 절차에 대한 안내 화면은 닫고요. 찾아보기 누르신 다음에 자, C 드라이브에 보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요 해당 파일 선택하시고요. 자, 그리고 순차적으로 클릭하시면 돼요. 비밀번호 1234, 1234 확인, 결과 확인, 검증하기, 그 다음에 검증 결과 확인, 전자 파일 제출, 이렇게 해서 제출하기까지, 확인까지 누르셔야지 됩니다. 요 화면까지 나오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전자신고하는 거 같이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산 쪽이네요. 자, 결산 정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정기예금, 단기분 경과 이자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예금을 3천만 원을 예금을 했습니다.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말까지. 그러면 연 이자가 3.4%면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3천만 원에 곱하기 3.4% 하면 102만 원이 1년치 이자 수익인데 올해가 25년도 12월 말일이니까 가입할 당시에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수 계산하는 게 맞겠지만 지금 월할 계산하는 거 월별로 그냥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이 이미 경과됐으니까 곱하기 9 나누기 12 하면 76만 5천 원이 12월 말의 시점에서의 발생된 이자 수익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예상해서 기록할 때 하는 것이 미수 수익입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 주시고요. 12월 31일자로 가서 차변의 미수 수익. 자, 금액이 76만 5천 원이 나옵니다. 계산해 보시면. 자, 그리고 대변에는 이자 수익.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인데요. 자, 2025년도 말 현재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하여 결산일에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비유동 자산이라는 거는 투자 자산으로 구분하라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 조회해 보시면 어, 당좌 자산의 매도 가능 증권도 있고 178번의 투자 자산에 해당하는 매도 가능 증권도 있어요. 그래서 178번의 투자 자산에 해당하는 매도 가능 증권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취득 내역을 보니까 작년에 500에 취득을 했고 작년도 말에 600으로 올랐죠. 그러면 200만 원만큼 요걸 비교해 보면 200만 원만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작년에 잡혀져 있겠죠. 그런데 자, 지금 올해 2025년도 말에 공정가치가 거꾸로 떨어졌어요. 그럼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120만 원만큼 평가 손실이 생겼지만 평가 이익을 먼저 상기하고 그리고 부족한 거는 평가 손실로 잡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평가 손실을 120만 원을 다 잡으시면 안 되고 평가 이익이 작년에 2월 된 게 있으니까 차변에 평가 이익 200이 아니라 100이죠. 200이 아니라 100이네요. 평가 이익 100만 원을 먼저 차변으로 500에서 600이니까 100만 원이 평가 이익이죠. 평가 이익을 먼저 없애고 그리고 평가 손실을 잡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분계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매도 가능 증권이 떨어졌으니까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비유동 자산인 투자 자산에 해당하는 178번의 매도 가능 증권을 먼저 입력하시고요. 120만 원이 떨어졌어요. 그럼 차변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평가이익이 작년에 잡혀져 있는 게 대변에 있잖아요. 그게 100만 원이라면서요. 그럼 그거부터 먼저 차변에 없애고 그러고도 부족한 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잡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선 상계하고 그러고도 부족한 걸 평가 손실로 한다는 거.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곧 해답지에도 그렇게 여러분 제가 기재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자, 25년 11월 중에 캐나다 GF사에 수출한 외상 매출금 10만 달러를 내년도 1월 15일 날 회수하기로 했는데 근데 12월 말일 날 회수가 안 됐지만
환율의 변동이 생기니까 외화 환산을 하라는 얘기죠. 자, 수출 신고일은 우리가 환율 적용하는 날짜 아니니까요. 선적일 920원으로 거래가 발생을 했고요, 올해. 신고일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선적일 기준으로 해서 920원으로 1달러당 920원으로 요 10만 달러에 대해서 환율을 적용했는데 올해 25년도 12월 말일 날 950원으로 올랐죠. 그러면 얼마가 지금 차이가 나는 거죠? 30원만큼 환율이 오른 거예요. 그럼 30원 곱하기 10만 달러 하게 되면 300만 원이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는 받을 달러가 있는데 환율이 올랐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익이죠. 그래서 300만 원을 외환산 이익을 잡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입력 한번 해볼게요. 차변의 외상매출금. 자, 거래처는 캐나다의 뭐 ZF사인가요? 네, ZF사. 이렇게. 자, 금액은 300만 원이죠. 네, 그리고 대변의 외환산 이익. 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4번입니다.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25년도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세 관련된 내용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한다는 거죠. 12월 31일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을 정리한 회계 처리를 해라. 자, 그리고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자비익으로 하고 가산세는 생가원가 판관비로 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을 반대편으로 정리하시는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4번 보시면 부가세 예수금이 824만 원이 있죠. 그럼 대변했던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으로 이렇게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차변으로 정리하시고요. 824만 원. 자,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은 차변에 있으니까 대변으로 이렇게 대변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이 640만 원. 자, 그리고 가산세 낸 거는 뭘로 하라고요? 세금과 공가, 판매비와 관리비로 하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자, 84,000원. 자, 그리고 세액공제 받은 건 뭘로 하라고 돼 있죠, 여러분? 자비익으로 하라고 돼 있죠? 자비익. 자, 만원.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대차 차익으로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면 차변에 더 금액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차변에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는 건 환급이 생긴 거니까 그때 미수금으로. 이렇게 플러스가 됐다 그러면은 대변에서 내야 되는 거니까 이때는 대변에 미지급 세금으로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처 코드가 나와 있진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입력을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패턴은 항상 유사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접근한다는 걸 반복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입니다. 자, 문제 5번은 무형자산인 영업권에 대한 상각비를 인식하는 거죠. 자, 근데 상각한 후에 미상각 잔액이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초에 2억 5천이 취득했다. 취득원가도 나와 있네요. 자, 회사는 5년간 월할 균등 상각한다라는 건 정액법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지금 작년에 취득했으니까 올해 25년도는 1년치 상각을 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2억 5천 취득원가에 나누기 5 하면 되는 거죠. 무형자산은 잔존가치를 0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어, 취득원가 나누기 전체 내용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만약에 문제에서 이 취득원가를 주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문제에서 처음에 취득한 금액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았다. 이 자료를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미상각 잔액만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전체 내용 연수에서 지금 전기 말에 상각 후의 금액이니까 작년에 취득했으니까 잔여 내용 연수는 4년이 남은 거죠. 지금 올해 시점에서는 그래서 정액법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취득원가 2억 5천을 주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는 5년에서 1년 상각을 하고 남은 연수인 4년을 잔여 내용 연수로 봐서 요 4년을 기준으로 2억에 4 나누면
5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상각비 5천을 계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취득원가 2억 5천이 나왔으니까 그냥 전체 5년으로 나눠서 5천만 원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자, 무형자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자동으로 분계 생성이 가능하니까 일반 접표 입력 닫고요.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서 자, 1월부터 12월로 조회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5번 영업권에 대한 것만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보시면 어, 무형자산 상각비에 영업권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금액을 얼마로 하면 될까요, 여러분? 금액은 5천만 원. 5천만 원으로 입력하시고 상단의 전표 추가를 클릭해 주시면 무형자산 상각비 대면의 영업권 분기가 생성이 됩니다. 추가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눌러주시면 분기가 들어간다는 거.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우리가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같이 입력해 봤습니다.